트럼프 후보의 피습 사건 이후 시장에서는 각종 음모론이 나올 정도로 이 큰 혼란과 충격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이 금융시장 자체가 빠르게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관심은 파월 의장의 조기 금리나 시사 발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페드가 과연 금리 인하를 언제 단행하느냐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7월 금리 인하 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페드와 파월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젠가부터 갑자기 시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입장 변화가 생긴 이유 그리고 실제로 조기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우리 김희지 AD께서 예. 뒤쪽에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도 웃으시고 이게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벤스도 웃고 파월 의장은 좀 겸연찍긴 하지만 웃는 얼굴이에요. 이렇게 예. 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트럼프 피습에 대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 일이 중요하지 않느냐. 사람 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이제 방송을 마쳤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자성 목소리, 통합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 분의 얼굴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그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당초에 마지막 수락 연설에 등장할 거로 이렇게 봤던 예.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방송이 아니라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치 성향을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는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라면 제가 박수를 치고 싶은 분위기입니다. 예. 어찌됐든 정치 성향 또 한국과의 관계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또 오늘 그 첫날에 나왔던 모습에서 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성숙한 분위기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8일에 있을 수락 연설에서 보면 대체로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강조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시청자분도 많이 알려졌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특히 흑수저 벤스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러스벨트의 굉장히 가난한 불우한 그 집에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 좋은 학교도 나왔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창업해서 성공을 했던 그래서 미국의 통합과 이렇게 화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갈기갈기 찢어진 모습에 젊은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희망을 던져줬다 하는 측면에서 예. 트럼프가 굉장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 후보를 잘 지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지상에 거론했던 부통령 후보의 이외에 다른 인물이 거론될 것이다 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얘기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시도 지금 홍익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피습 사태 이전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피습으로 안전자산이 손해된다. 다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포지션 변경할 정도로 안전자산 손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증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방송 직전에 올해 여름 휴가철은 서머 랠리가 아니라 서머 리퀴드 랠리다는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오늘 IMF의 미국의 경제 전망 수정치도 이렇게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는 예. 경기에 대해서 침체보다는 연착륙 기대. 그렇죠. 그다음에 자 금리 인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얼만큼 금리 인하 연착륙 골디락스. 다우존스 지수 700포인트 이상 상승. 물론 이제 금융제 실적이 예.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스가 발표되는 상태 70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이제 정상을 잡고 있습니다는 분열로 치달았던 미국의 47대 대선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이렇게 과열 분위기가 좀 진정되면서 예. 미국 사회의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렇게 희망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 건강이 최우선이죠. 이렇게 네. 트럼프 후보의 피습 사건도 좀 잘 해결되고 넘어간 걸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월가의 관심사는 파월로 다시 이동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파월의 금리 인하 발언에 계속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파월이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 이모양새 저모양새에서. 근데 6월 FOMC 회의 이후에 시장과 친화하는 페드의 방식이 조금 수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페드 인사들이
인양 브레이크아웃 기간에 있어서만 과거에 본 중구난방으로 예. 뭐든지 나와서 오는데요. 이 휘스가 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냐? 페드 인사간에 어떤 사람은 금리를 내린다, 어떤 사람은 올린다, 어떤 사람은 한 차례 그친다, 어떤 두 차례 그친다. 이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페드가 시장에 안내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시장에 혼란을 일으켜서 오죽했으면 페드 리스크, 파워 리스크까지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시장과의 소통 방식이 파월 의장으로 집중되는 분위기가 정전과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예. 파월 자체도 본인이 시장 친화의 그 책임을 맡다 보니까 과거처럼 법률과 함께 애매모호한 발언에서 좀 많이 탈피했다. 그래서 시장에 확실하게 이것이 가는 가, 부는 부 금리나 관련해서 그렇죠. 확실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달 들어서 보여주는 태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 지금 시장에서 오늘 다우존스가 700포인트에서 환영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번 주 들어서 더 확실하게 조기 금리 인하를 시사했죠. 예. 그 바로 오력을 보겠습니다. 인플레 잡혔다. 디스인플레죠. 그다음에 목표치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이 대목이 사실상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3차례까지 인하가 될 수 있다. 여건적이 형성돼 있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한국경제TV의 밑에 자막을 통해서 지금 나갈 겁니다. 지금 민간 차익자 담차물에 나가고 있습니다는 국제뉴스라든가 이런 게 나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올해 3차례 인하가 가능하다.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 1년에 8번 열리는 회의에서 4차례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기간이 뭐냐? 시청자 여러분 7월 달, 8월 없고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예. 대선은 11월 5일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7월도 깜짝 인하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예. 연초서부터 2차례 인하하겠다는 입장인데 나중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월가에서 오늘 다우존스 700포인트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데에는 사실 7월에도 깜짝 인하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시각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파월 의장의 발언 가운데서요.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까지 떨어지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워낙 좀 전의 발언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급진적 발언이고 예, 그렇죠. 조기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파월은 그렇잖아. 그동안 라스트 마일 부주의라든가 멀거리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입장을 취했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여건은 성숙돼 있다더라도 좀 더 확인한 데이터 디펜던스에서 좀 더 확인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일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입장 변화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 이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예. 그러면 그동안 인플레 타겟팅 상향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논쟁 속에서도 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 이전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인플레 타겟팅의 상향 부분에 대해서 2%보다는 더 위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지금의 물가 수준이 그 수준에 들어간 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해석이 나오는 시각이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기업인답게 저금리를 바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저금리를 바라는 트럼프가 피스비의 대서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법률가에서 퍼플리즘의 비판을 허겨 있고 이번 주 들어서 내가 임기가 2026년 2월이죠. 죄송합니다. 예. 2월 이전에 조기의 퇴임도 가능하다 하는 쪽에 나는 임기를 지키겠다 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런 발언이 그런 논란 속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를 바라는 트럼프의 대선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통화정책의 시차를 감안한 거다. 지금 페드가 추정하는 통화정책 시차는 9개월에서 1년 정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인플레 통제 잡혔다. 실업률 양대 목표 중에서 실업률은 지금 사실 상단에서 벗어났다. 완전 고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그것이 7월이 되든 9월이 되든 금리 인하는 좀 단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래야 금리 인상 때 프리엠프티브 선제성을 잃은 측면에서 금리 인하 피벗까지 사실 선제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인플레 타겟팅 이전에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입장이 변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진단해 드렸지만 이 금리 인하가 지연될수록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부작용들 이런 것도 의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트럼프 피습 이후에 외국 자문에 보면 예. 사실 안정자산 선호였다 하면 한국 투자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을 사지 말아야죠. 그런데 피습 이후에 이틀 동안 나오는 그 캐리 트레이드의 자금 보면 오히려 미국에 집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자산 선호됐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피습인데 왜 미국 주식은 더 사겠습니까? 상당히 잘못된 분석이죠. 근데 그렇게 트럼프 피습에서 외국 자본 들어오니까 왜 그럴까? 미국의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는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차에 환차익 적립 측면, 그다음에 금리 차 측면, 캐리 자금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트럼프 피습의 안전자산 선호가 아무리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 자금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체는 거품이 증대되는 거죠. 경제권 거품이 증대되니까 자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를 빨리 낮춰줘야죠. ECB 다른 국가 금리 낮춰줘야죠. 캐리 자금에서 금리 차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트럼프 피스비스에서도 미국 세계가 하나가 된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 여건만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 입장도 같이 돼야 된다. 웩도덕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파월이 조기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얘기했던 것도 그런 시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모두 발언 때도 잠시 얘기했었는데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여건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페드의 양대 목표가 고용 창출과 그 다음에 인플레 목표치요. 그럼 고용 목표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샤메 법칙에 이렇게 적용돼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3개월 이동평균 지금 4.0의 실업률이 걸린 상태에서 12개월 최저치가 3.4%니까 0.5% 벗어났죠. 예. 뭐 금리 인하 지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목표치가 인플레 목표치가 1% 이내에 있을 때는 예. 인플레 잡는 시차의 추세를 감안할 때는 선제적으로 단행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또한 6월달 CPI가 물론 통화정책의 잣대가 되는 것이 PC입니다는 이달 말에 봐야 되겠습니다는 예. 지금은 CPI보다 PC가 더 안정된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인플레 목표치가 1%포인트 이내에 이게 접어들 때는 예.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그래서 7월이든 9월이든 큰 의미가 없지만 사실은 지금 7월에도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세 차례 인하가 가능하다 하니까 7월에 깜짝 인하가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의 시각이 나오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연초부터 두 차례 정도 그렇죠. 줄기차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름휴가철을 끝나고 9월에 좀 이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7월이나 9월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통화정책 시작을 가면은 예.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피습 이후에도 미국 사회 자성의 목소리의 계기가 되고 그거를 뭐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이것이 트럼프의 수락 연설에서 통합과 화합으로 하는 이런 측면의 계기를 삼고 있습니다는 페드 입장에서도 이번에 파월 의장의 그 조기 인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예. 사실상 다음 달에 있는 잭슨 미팅에서 이제는 버냉키 방식의 통화정책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버냉키의 통화정책 방식은 뭘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업티럴 컨트롤을 점도표 방식이고 예.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사실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입니다. 지표를 보고 하겠다. 선행성이 아니라 후행성이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트럼프가 오면 모니터리스트로 바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테일러 준 측에 의해서 이 통화정책 방식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그러면 테일러라는 사람은 누굴까? 스탠퍼드대 교수인데요. 이분은 2017년 집권 1기 때 페드의 인사 중에 후보로서 거론된 사람입니다. 테일러, 존 테일러 교수, 그다음에 제닛 앨런, 그리고 법률가, 의회 인물이었던 파월. 이번에 부통령도 의회 인물이 담당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것이 제닛 앨런과 존 테일러 교수거든요. 의회 인물 제롬 파월을 임명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경제 측면에서 제닛 앨런도 영업한다 하는 측면에서 스탠퍼드의 테일러 교수적인 측면에서 통화 방식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쪽도 한번 향후 통화정책 변경하려 해서 시청자분이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자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